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사랑입니다. 오늘도 심플하게 단순하게 행복한 날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약 7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 중 롭상 람파의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이완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지금도 편집이나 녹음하는 방법이 서툴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욱더 서툴렀기 때문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튀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목소리 튠 현상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녹음 기능 설정을 다시 했더니 지금은 목소리 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상도 억양과 발음이라 음정의 높낮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롭상 람파의 가르침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투시, 텔레파시와 관련된 챕터 2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시나 텔레파시, 흔히 말하는 초능력적인 경험들을 정말 많이 보고 듣고 직접 경험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울트라뎁스라고 하는 최면을 넘어선 궁극의 이완론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일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능력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초능력적인 현상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롭상 람파의 글이 전혀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거부감이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울트라뎁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깊은 상태에 있는 피험자에게 투시를 하는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시청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관련된 영상은 아래 링크로 남겨 놓을게요. 그리고 앞서 올린 롭상 람파의 가르침, 이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은 마지막에 링크 걸어 둘 테니 관심 있으시다면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21과 이 교과에서 드디어 우리는 모두의 관심 주제인 텔레파시와 만나게 된다. 당신은 왜 우리가 인간의 뇌파와 정기적 파동 간의 유사성을 그렇게 강조해 왔는지 의아했으리라. 하지만 곧 주제에 관하여 좀 더 진일보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라. 물론 이것은 차분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텔레파시나 투시 또는 물체 감응을 하자면 먼저 차분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난 교과에서 지겹도록 반복한 주제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당신은 보일러 공장 근처에서 멋진 교향악단의 연주회를 기대할 수 있는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는데 고전 음악이든 뭐든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겠는가? 아니다. 당신은 라디오 스위치를 끄고는 모두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꽥 지를 것이다. 왼쪽 그림에서 당신은 두뇌의 서로 다른 수신 부위들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체로 머리 위쪽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우리는 텔레파시 파동을 수신한다. 다른 파동들은 뒤로 미루고 먼저 텔레파시부터 설명해 보겠다. 우리는 차분한 상태에서 갖가지 정보들을 수신할 수 있다. 이는 그저 다른 이들의 정기적 파동을 우리의 두뇌가 수신하는 현상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예감을 느낀다. 우리는 무슨 일이 닥치려 한다거나 당장 어떤 특정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예사롭지 않은 인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예감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에 수신된 텔레파시일 뿐이다. 다시 말해 어떤 예감이 들었다면 그것은 타인이 보낸 텔레파시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신한 것이다. 직관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직관력이 뛰어나다는 말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 여자들은 말수만 줄일 수 있다면 남자보다 훨씬 빛나는 텔레파시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여성의 두뇌는 남성의 두뇌보다 작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점은 전혀 중요치 않다. 예전엔 두뇌의 크기가 사람의 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쓰레기 같은 주장이 있었지만 그렇다면 코끼리야말로 인간에 비해 천재성을 보여야 맞을 것이다. 여성의 두뇌는 들어오는 메시지들과 잘 공명한다.
전기파에 비유하자면 여성의 두뇌는 남성의 두뇌보다 훨씬 쉽게 방송 주파수의 다이얼을 맞출 수 있는 수신기이다. 당신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에 사용되었던 낡은 라디오 기기들을 기억하는가? 별의별 손잡이와 다이얼이 잔뜩 붙어 있는 그 기기로 특정 방송 주파수를 잡아내는 것은 거의 고개에 가까웠다. 필라멘트를 상향으로 조종해서 진공관의 전압이 제대로인지를 확인해야 했고, 천천히 움직이는 한 쌍의 다이얼로 주파수를 맞춰야 했다. 또한 코일을 자주 움직여야 했고 음량도 세밀히 조절해야 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그 기기의 복잡함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포켓용 라디오를 갖고 다니다가 스위치만 켜고 다이얼만 쓱쓱 돌리면 전 세계 방송의 절반 정도는 수신할 수 있다. 여성의 두뇌가 바로 그와 같이 남성의 두뇌보다 쉽게 공명한다. 일란성 쌍둥이들이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교감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쌍둥이 중 하나가 북아메리카에 있고 다른 하나가 남아메리카에 있다고 하자. 그들 각자에게서 동시에 보고를 받는다면 당신은 그들이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교감은 그 둘이 하나의 세포로부터 나왔으며 서로의 두뇌가 정교하게 동조된 라디오 수신기 또는 송신기와도 같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전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조율된 상태에 있다. 당신은 이제 실질적인 텔레파시 방법을 알고 싶으리라. 우리는 굳은 믿음과 꾸준한 연습이 있다면 누구든 텔레파시 교신을 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또한 우리의 오랜 친구인 내면의 평정도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텔레파시를 위한 최선의 연습 방법은 이렇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느 날 어느 시각에 두뇌의 감수성을 예민하게 해서 일반적 정보들을 수신한 후에 좀 더 분명한 텔레파시 메시지까지 수신해 보겠다고 확언하라. 그리고 지정한 날보다 하루 이틀 전부터 당신이 이 일에 성공하리라는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들려주라. 그 당일에는 저녁 시간에 당신만의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라. 채광이 은은하고 온도가 적당한지를 확인하라. 그리고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되는 자세로 기대 앉으라. 손에는 당신이 가장 끌리는 사람의 사진을 들고 있으라. 조명은 그 사진을 비출 수 있도록 등 뒤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 몇 분간 깊은 호흡을 하고 마음속에서 잡다한 생각들을 전부 치워내라. 손안에 든 사진 속의 주인공을 생각하고 그가 당신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하라. 그는 당신에게 뭐라고 말할까? 당신은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할까?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라. 내게 말해봐 하고 되뇌어도 좋다. 그러고는 대답을 기다리라. 당신이 차분하고 믿음이 있다면 두뇌 속에서 어떤 술렁대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처음엔 그것을 상상의 산물로 하찮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실이다. 당신이 그것을 쓸데없는 상상으로 치부해버리면 스스로 텔레파시를 저버리는 셈이 된다. 텔레파시 능력을 획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신이 아주 잘 아는 사람, 즉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람과 협력해서 작업하는 것이다. 당신과 그는 어느 날 어느 시각에 텔레파시로 접촉할 것인지를 미리 합의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각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둘이 서로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는 관계가 없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문제없다. 거리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차는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뉴욕보다 2시간이 빠르므로 시차를 계산해 두지 않으면 실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은 또한 누가 발신을 하고 누가 수신을 할지도 합의해 두어야 한다. 당신이 먼저 발신키로 했다면 더도덜도 아닌 딱 10분 동안 각자의 역할을 지킨 후에 서로 역할을 바꾸도록 하라. 두세 번의 시도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연습은 완성을 가능케 한다. 갓난아기가 한 번만에 걸음을 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기는 계속 넘어지고 기면서 연습한다. 당신도 처음부터 성공하긴 어렵다. 그러나 반복하지만 연습은 완성을 가능케 한다. 당신이 친구에게 텔레파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게 되면 타인의 생각을 읽는 과정에 제대로 진입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어떤 사악한 의도도 없어야만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번 곁길로 셀 텐데 그래도 꽤 신나는 이야기일 것이다.
당신은 절대로 타인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텔레파시, 투시, 물체 감응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반대로 그 누구도 당신을 이런 수단으로서 해칠 수 없다. 악에 찬 능력자가 텔레파시나 투시로서 하찮은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겁박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한 장소에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당신은 악한 의도로 텔레파시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불변하는 형이상학적 법칙이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는 당신을 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을 잃지 않는다. 물론 그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텔레파시 능력자가 자신의 모든 비밀스러운 걱정과 병적 공포를 알아낼 거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대단히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읽어내고 오라를 통해 당신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단 한순간에도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며 불순한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애초에 주어지지 않는다. 친구와 함께 텔레파시를 연습하기를 권한다. 만일 친구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면 앞서 말했듯이 이완을 한 상태에서 생각들이 당신에게 흘러들도록 내버려 두라. 당신은 자신의 머리가 상충되는 생각들로 윙윙됨을 발견할 것이다. 그건 북적이는 인파 속으로 들어갈 때와 비슷하다. 제잘거리는 소리, 끔찍한 소음, 저마다 동시에 목청껏 말을 쏟아내는 듯하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목소리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연습하라. 연습하고 믿음을 가지라. 그 모든 것에 대해 평정을 유지하고 또한 남을 해칠 의도가 없다면 당신은 곧 텔레파시 교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나온 그림에서 당신은 제3의 눈 부위에서 뻗어나오는 투시력의 빗줄기를 보았다. 그것은 텔레파시와는 다른 주파수 대역에 속한다. 그래서 그 결과물도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텔레파시 메시지를 받는 것은 라디오를 듣는 것과 같고 투시 메시지를 받는 것은 컬러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다. 투시를 하려면 수정구처럼 빛이 나는 도구가 필요하다. 굵은 알이 박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면 수정구보다 휴대하기도 편하고 효과도 괜찮을 것이다. 이때 당신은 편안히 몸을 기대야 하고 조명은 아주 은은하게 켜두어야 한다. 일단 당신이 수정구를 구했다고 치자. 당신은 저녁 무렵 자신의 방에서 아주 편안히 쉬고 있다. 커튼 또는 가리개가 드리워져서 어떤 빗줄기도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한다. 방이 너무 어두워서 당신은 수정체의 윤곽조차 거의 볼 수가 없다. 수정구는 어떤 빛도 반사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흐릿하고 몽롱하게 보인다. 당신은 수정구를 들고서 그 안에서 뭔가를 볼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을 보려고 애쓰지는 말고 그저 수정구를 응시하기만 한다. 아주 먼 곳을 보는 것처럼 수정체를 응시하라. 수정구는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 있지만 당신은 마치 몇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것인 양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수정구가 차츰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하며 흰 구름이 쌓이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수정구는 명백히 투명한데도 마치 우유로 가득 찬 듯이 보이리라.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당황하거나 몸을 움찔거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 흰 구름은 걷히기 시작할 테니까. 이는 마치 무대를 가렸던 커튼이 올라가는 것과 같다. 수정구의 형체는 사라지고 대신 당신은 거기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된다. 마치 올림푸스의 신들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듯이 당신도 아래를 응시하게 된다. 당신은 아마도 대륙을 뒤덮은 구름을 보면서 자신이 낙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련이 일면 그 영상은 사라지고 우리는 다른 날 밤에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경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래로 급히 하강하는 느낌을 받고 이 세상은 더욱 크게 보일 것이다. 당신은 대륙 위를 휙휙 지나가다가 어떤 특정 지점에서 정지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역사적인 장면이 보일지도 모른다. 혹 전쟁터에 내렸다가 당신을 향해 오는 탱크를 발견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그것은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없다. 탱크는 당신을 그대로 통과해서 지나가고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질 못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다른 누군가의 눈을 빌려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겠지만 그가 보는 모든 광경을 똑같이 본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것이 보여도 놀라지 말라. 경련이 일게 하지 말라. 당신은 그 광경을 아주 뚜렷하게 볼 것이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겠지만 그들의 대화를 똑바로 알아들을 것이다. 투시란 바로 이런 것이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한편 영상을 보는 일 없이도 온갖 정보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사업가들이 그렇다. 그들은 투시의 재능이 있지만 직업상 회의적인 태도가 배어 있으므로 영상을 보거나 하진 않는다. 그러나 영상을 보는 일 따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투시 능력 자체를 차단해 둔 것은 아니므로 그들은 머릿속 어딘가에서 모종의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영상만큼이나 실질적인 것이다. 연습을 통해 당신은 투시를 해낼 수 있다. 당신은 역사상 어느 시대든 방문할 수 있고 역사의 진실을 목격할 수 있다. 실제 역사가 역사책에서 쓰여진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신은 재미와 당혹감을 함께 느끼리라. 역사책에 쓰여진 역사는 그 시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과 현재 소련의 상황을 떠올려 보라. 이번엔 물체 감응을 다뤄보기로 하자. 물체 감응은 손가락으로 만져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런 경험을 한다. 예컨대 한 줌의 동전들 가운데서 하나를 누군가에게 몇 분간 들고 있도록 해보라. 당신은 그 동전을 다른 동전과 섞은 후에 다시 정확히 집어낼 수 있다. 다른 동전들보다 따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예시는 무대 위에선 통하지 않는 초보적인 감각에 불과하다. 물체 감응이란 어떤 물체를 집어들고 그 기원과 내력, 그리고 누가 그것을 소유했으며 당사자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는지까지 알아내는 능력을 말한다. 당신은 이미 어떤 물건으로부터 그것이 행복한 환경 속에 있었는지 불행한 환경 속에 있었는지를 직감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뜻이 맞는 친구의 도움을 얻어 물체 감응을 연습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물체 감응을 연습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본 것이다. 당신의 연습을 돕고자 하는 친구로 하여금 양손을 씻고 돌이나 자갈 하나를 집어들게 하라. 그 돌 또한 비누로 씻어서 말린 것이어야 한다. 이제 당신의 친구는 왼손에 돌을 쥐고는 약 1분간 강하게 한 가지 생각을 의념한다. 검은색 또는 흰색을 떠올리거나 유쾌함 또는 우울함에 집중하게 하라. 생각의 주제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약 1분 동안 강하게 의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후에 그 돌을 깨끗한 손수건이나 종이에 싸서 당신에게 건네도록 하라. 당신은 그걸 당장 풀어서는 안 되고 당신만의 명상실에 홀로 들어갈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우리가 왼손으로 쥐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다. 비술의 지식에 따르면 오른손은 실용적인 손, 즉 세상의 사물과 관련된 손으로 간주된다. 반면 왼손은 영적인 손, 즉 형이상학적인 일과 관련된 손이다. 당신이 흔한 오른손잡이라면 물체 감응을 위해서는 왼손을 사용하는 편이 성과가 좋을 것이다. 당신이 왼손잡이라면 반대로 오른손을 형이상학적 실험에 사용하는 편이 좋다. 한쪽 손으로 성과가 없을 때 손을 바꿔서 해보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라. 당신은 명상실로 들어가서 자신의 양손을 아주 조심스레 씻고 헹구고 탈탈 털어서 말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손에 다른 느낌들이 남아있게 된다. 당신이 이 실험에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친구의 의념뿐이다. 누워서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라. 지금은 조명이 얼마나 밝은지는 중요치 않다. 등이란 등은 다 켜놓아도 되고 아니면 완전한 어둠 속에 있어도 된다. 이제 손수건을 풀고 왼손으로 그 돌을 집어들어 왼쪽 손바닥 중앙에 다 놓으라. 그리고 생각을 전부 거두어 들여서 그저 마음을 텅 비게 하라. 당신은 왼손에서 아주 가벼운 따끔거림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곧 어떤 느낌이 올 것이다. 아마도 친구가 당신에게 전하려 했던 그 느낌이리라. 당신은 내 친구가 정신 나간 놀이에 빠져 있어 라고 하는 친구의 솔직한 생각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것을 연습하다 보면 당신은 차분함을 유지하기만 하면 아주 흥미로운 느낌들이 찾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친구가 피곤해하면 혼자서도 연습을 해보라. 밖으로 나가서 가능한 한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자갈 하나를 손에 쥐라. 당신이 해변에서 살거나 땅속에서 돌 하나를 파낼 힘이 있다면 간단한 일이다. 당신은 실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을 것이다. 당신은 그 자갈이 언제 어느 산의 일부였는지, 그것이 어떻게 강을 따라서 쓸려 내려왔고 바다로 흘려들었는지 알 수 있다. 물체 감흥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엄청나게 많다. 반복컨대 물체 감흥은 많은 연습을 요하고 또한 마음 상태가 평정해야만 한다. 아직 봉투를 뜯지 않은 편지를 집어들고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차리는 일도 가능하다. 외국어로 된 편지를 집어들고 왼손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표면을 훑어서 그 뜻을 읽어내는 일도 가능하다. 당신이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말이다. 이건 연습만 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렇다고 어떤 이득을 위해서 또는 과시하기 위해서 함부로 시도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텔레파시나 투시가 가능한 사람들이 왜 그 사실성을 입증하려 들지 않는지 의아할 것이다. 우리의 대답은 이렇다. 텔레파시를 하려면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보되어야 한다. 당신이 사기꾼임을 입증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당신은 텔레파시에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방출한 파동이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당신 가까이에 당신이 틀렸음을 입증하려 애쓰며 당신을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혐오와 의심과 불신에 가득 찬 그의 파동으로 인해 먼 곳으로부터 오는 미약한 파동은 이내 흐려지고 말리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증거를 요구한다면 그저 흥미가 없다고 답하라.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입증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우리는 뒷골목에서 생계수단으로 투시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해두고 싶다. 많은 여자들이 간헐적으로 대단한 투시 능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녀들의 능력은 일정하지가 않다. 즉 마음대로 발휘되지 않는다. 투시에 재능이 있는 여자들은 가끔씩 번뜩이는 예언으로 친구들을 놀라게 하곤 한다. 친구들은 아마도 그녀더러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아보라고 조언하리라. 불쌍하게도 현혹된 여자는 그 조언을 따를 테고 이내 봉사의 대가로서 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녀는 고객들에게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기력한 날에는 뭔가를 가짜로 지어낼 수밖에 없다. 그녀는 이내 교묘한 화술로 고객들을 구워 삼는 습관이 들고 자신의 투시 능력이 퇴보했음을 조만간 스스로 깨닫게 되리라. 당신은 수종구를 보거나 타로 카드를 해석해 주는 일에 대가를 받아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투시력을 잃게 되리라. 자신이 이것 혹은 저것을 할 수 있다고 입증하려 나서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당신을 불신하는 이들의 뇌파에 놀아나게 될 테니까.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드러내지 말라. 자연스럽게 보일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얻으리라. 우리는 절대로 증거를 내보이지 말기를 권한다. 증거를 보이려 애쓰면 다른 이들의 의심스러운 뇌파로 인해 당신 자신이 먼저 함몰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커다란 해가 된다. 연습을 거듭하고 내면의 평정심을 기르라. 그것 없이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 반대로 내면의 평정과 믿음만 따르면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초능력, 투시, 텔레파시 이런 것들은 특정한 누군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롭상람파에 따르면 누구나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내면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가능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오늘도 알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에도 다양한 영상으로 만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심플하게.